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 된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기도에서 사회생활 10년 정도 해오면서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들을 만났어요. 그중 사회 친구 중에서는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난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어요. 그 녀석에게 친동생처럼 아끼고 아끼던 고향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떠나기 이틀 전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부탁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그 녀석은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못난 놈을 떠나 보낸 후 친구가 아끼던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떠나갔던 곳에서 병수발을 해주던 그 아이였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기요 라고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친 몸과 정신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투룸이었고 그녀에게 방을 하나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여자로 보였고 그 아이 역시 저란 놈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 속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오빠 나 아기 가졌어. 처음 그 말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더군요. 진짜? 진짜야? 그러며 그녀를 꽉 안아주었죠. 근데 기쁨을 뒤로 한전 걱정이 되더군요. 저는 이혼남의 한 아이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마땅히 모아놓은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 가 있는 게 어떠냐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어렵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전라도 익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어렵게 허락해 주셨고 저는 제 아이를 가진 그녀를 홀로 남겨놓고 경기도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어 힘들었지만 이왕 마음먹은 거 독하게 마음먹고 돈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7시경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과 함께 전화했습니다. 전화 안 받더라군요. 그러자 카톡이 하나 더 왔습니다. 오빠 9시 넘어서 통화하자. 저는 남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라는 카톡 보내자. 아버님 출근하시면 그때 통화해 오빠. 저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카톡과 전화로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답장 왔습니다. 오빠 앱이라는 사람한테 밤에 당했어. 카톡 보는 순간 핸드폰 액정이 하얗게 보이더군요. 바로 익산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익산에 내려가며 그녀와 통화하면 그녀의 울음 앞에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성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경기도에서 서산쯤 내려왔을 때인가 한 통에 전화 왔습니다. 오빠, 아빠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오빠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두겠대. 그러면 눈물 또 흘리더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뼛속 깊이와 닿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오후 1시경 익산을 도착했고 집 근처에 피신해 있던 그녀를 만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미 아빠는 어디 가서 없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고 지인들을 찾아가봐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동네방네에 징고 다니니 그녀가 오빠 없이 나 혼자 못 살아. 오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신고하자 오빠. 그러더군요. 그녀의 눈물 앞에 저는 더더욱 무너져갔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YMCA 센터 찾아갔고 YMCA 직원과 함께 경찰서 가게 되었습니다. 2시간의 조사받고 친동생의 집인 익산 영등동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녁 8시쯤 전화벨 소리가 울리게 되고 작은 아빠라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빠니까 봐줘라. 아빠는 내가 숨겨놓았다. 여자는 헤어지면 끝이지만 가족은 그게 아니지 않니?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사람이 아빠니 없던 일로 해줘라 라는 말들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와 자식 간 사이는 천륜이고 애인 또는 아내는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륜을 저버린 건 아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아빠니까 봐줘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 아이를 가진 며느리인데요. 그래도 가족이란 게 참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합의서는 넣어주자라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 만났다 헤어진 작은 아빠라는 사람한테 또 전화 왔습니다. 작은 아빠인데 다시 만나자 할 말 있다. 그래서 혹시나 아빠 얼굴 볼 수 있으려나 하고 나간 자리에서 짐승들이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원하니? 원하는 대로 줄 테니 그냥 좋아서 했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두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에서 뛰쳐나와 시간이 늦었기에 아내 잠도 재우고 안정도 시켜야 하기에 옆에서 토닥토닥 잠을 재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리 지르며 깨어나는 아내.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안쓰럽고 미안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 미치겠더군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바람도 슬겸 그래도 어렸을 때 저를 이쁘게 여겼던 둘째 고모한테 인사는 드리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와 고모가 운영하고 있는 마트 앞에 갔습니다. 고모 딸이 가게 보고 있었고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안쓰럽게 쳐다보면 음료수 하나 건네주더군요. 고모 술 마시러 갔어 하면서 술집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인사하러 그 술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고모와 고모 아들 그리고 작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빠는 너가 사람이냐? 하며 저를 오히려 나쁜 놈 인간 쓰레기로 표현하며 주먹을 휘두르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작은 아빠고 약주를 하셨고 속상하니까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 이번에 술병을 들어 휘둘렀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저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를 만나 인사 잘하고 왔어 하며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면 좋아서 했다고 번복해줄 수 있겠냐? 네 아빠는 네 아내가 먼저 유혹하고 오히려 더 즐거워했다더라. 이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작은 아빠도 똑같은 인간 쓰레기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시간 가질 때도 부끄럽다는 아이입니다. YMCA 소장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고 아내와 저는 다시 조사받기 위해 여순경 만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내가 펑펑 울며 여성계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인상을 안 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뭘 물어봤길래 그러냐? 경찰관한테 묻자. 지금 아버님이 진술하신 게 너무 달라서 다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쓰레기 같은 조서 꾸며놨더군요. 분노 참을 수 없어서 아빠라는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너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하늘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인간도 아니야. 그러며 울부짖자 내가 뭘 이란 소리만 하고 뚝 전화 끊더군요. 눈물이 너무 나서 앞이 안 보이면서도 어디든 찾아가고 싶더군요. 여성계를 박차고 나오자 여성계 반장님이 제 팔을 잡으며 저희 믿고 참아주세요. 꼭 죗값 받게 해드릴게요. 범이고 뭐고 주먹이 더 가깝다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 쓰레기 6개월 1년 살다가 나오면 되지만 제 마누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 쓰레기만 바보처럼 바라보고 사신 우리 엄마. 평생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이번에도 마음과 눈은 뒤집혔지만 아내의 눈물 앞에서 또다시 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아내를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아빠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빠인데 평택 올라가다가 전화하는 거다. 너 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욕했다며? 아무리 못 배운 놈이라도 그렇지 너 아들 된 도리가 맞냐? 얼른 지금 벌려놓은 일들 알아서 다 수습해놔라. 정말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 아니 이런 쓰레기들 전국적으로 대망신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많은 눈총들이 무섭습니다. 밥도 잠도 못 이루고 저와 제 아내는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